윤석열 중심으로 청년들이 뭉친다. 언론과 여론조사업체 목줄을 쥔 광고 및 조사 의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이 헌법재판소를 통하여 진행되면서 여론전이 격화되고 있다. 왜냐하면 결국 정치재판인 헌법재판소의 속성상 지금 진행되는 여론 향배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이미 현재 분위기는 기각적 우세로 기울어져 가는 상태다. 저간 한국에서의 여론은 민노총 산하민원련이 장악한 조중동 등 기성 언론은 물론 오래전부터 좌익적 세계관을 견지했던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에 비교적 늦게 진입하면서 극좌 노선을 표방한 오마이뉴스 이후 등장한 인터넷 기반 신문들까지 거의 전부가 좌익적 신문들 투성이었다. 그리고 이들과 공생하며 성장해온 리얼미터, 한국갤럽 등 여론조사 업체들도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여론조작을 하며 좌익 세상을 만드는데 조력해왔다. 여론조사 업체들이 자신들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물주들이 기대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는 것은 신문사들이 그들에게 광고를 주는 기업이나 광고주들에게 불리한 기사는 제외하고 유리한 기사를 게재해주는 것과 동일하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시절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광고에 퍼부어 그 광고를 수주한 미디어들이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 주 52시간제 등 터무니없는 정책들에 대해 데이터를 조작해가면서까지 문재인 정권에 유리한 기사로 세상을 혼동케 하였다. 자료에서 보듯 문재인 정권 마지막 해인 2022년 5월 9일까지에는 그래도 46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JTBC가 문재인 정권의 혜택이 완전히 사라진 2023년에는 584억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2024년에는 더 많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정권 시기에 가장 많은 혜택을 입은 기업이 바로 손석희가 사장으로 재직하던 JTBC였는데, 그때 신나게 좌익 정권 단물을 빨아먹던 JTBC가 문재인 정권이 끝나자마자 바로 정부 광고가 줄어들면서 대규모 적자를 면치 못해 결국 수많은 직원들을 감원하는 사태에 직면하였다. 그렇게 JTBC에서 한 세월 단물을 빨던 손석희는 그 단물 구조가 단절되자 미련 없이 JTBC를 떠나 다시 MBC로 돌아갔고, 속말로 JTBC를 말아먹고, JTBC는 대규모 중국 자본을 끌어들여 적자를 메꾸다 보니 더욱 친중행보와 좌익 편향적 뉴스를 양산해내고 있다. 즉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나, 이는 사주인 홍석현과 그 아들 홍정도가 선택한 길이니, 애국 시민들 중 혹 중앙일보를 구독하는 경우 이참에 절독하고 JTBC도 안 보게 되면 절로 망하게 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8%, 골든크로스 재진입 임박. 미디어와 여론조사 업체들의 생태계가 이렇다 보니 아무리 객관적 정론집필을 해야 한다는 언론 본연의 정신을 강조해도 우선 당장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광고나 조사 의뢰를 안정적으로 해줄 광고주의 입맛에 맞는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자금이 부족한 미디어에서는 좌익들이 구축한 리얼미터나 한국갤럽처럼 정기조사를 하기가 어려웠던 게 저간의 미디어와 여론조사 업체들이었으나, 이 엄중한 시기에 아시아투데이 같은 신문사에서 한국여론조사평판연구소 KOPPRA와 손을 잡고 정례 여론조사를 시행하면서 이제 굳이 리얼미터나 한국갤럽 같은 좌편향 여론조사 업체들의 왜곡된 여론조사에 휘둘릴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아시아투데이가 2월 7일 8일 이틀간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1%포인트 상승한 48%로 다시 한번 골든크로스를 목전에 두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시아투데이는 지난 1월 19일 조사에서 이미 윤 대통령 지지율 50%로 골든크로스를 기록했다가 잠시 주춤한 상태이다. 이번 조사에서 지지하지 않는다가 51%가 되었는데, 이는 설을 앞두고 좌익들이 더 이상 밀려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에 그들이 장악한 언론들을 총동원하여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친 결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상승 국면이 잠시 주춤해진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아시아투데이에서도 예견하고 있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다시 50%를 넘어 골든크로스를 달성할 것이며, 이번에 골든크로스를 하게 되면
50%대 중반을 넘어 60%대로 곧장 직진을 하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그 근거는 18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층에서 지지한다, 52% 지지하지 않는다, 47%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60대 60%, 39%, 70세 이상 59%, 40%에서도 압도적이나 아직 30대 44%, 54%, 40대 35%, 64%, 50대 40%, 60%에서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게 나오고 있으나 그 비율 차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경향이다. 지역별 지지율은 서울 51%, 대구 경북 59%, 부산 울산 경남 57%로 지지율 상승이 계속되고 있고 인천 경기 47%, 대전 세종 충청 41%, 광주 전라 27%, 강원 제주 42% 등에서는 여전히 낮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다. 어차피 정도 차이는 있으나 연령대별로 봤을 때 40대와 50대는 정교조 쇠뇌를 가장 많이 당한 세대라는 한계가 있고 지역별로 전라도와 제주도 등은 오랜 세월 좌익 세력들의 지지 기반이었으므로 이들 지역에서의 지지율 반등도 별로 기대할 만한 것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 여론전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18세에서 29세까지의 젊은 청년층들이 깨어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 지역적으로 보수 텃밭인 TK와 PK 지역에서의 보수 결집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데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어 골든크로스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당연하다는 예견을 할 수 있다. 내란죄에 대한 치열한 공방. 이번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 항목 중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증인, 신문이나 변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가 확실하다고 보는가? 확실하지 않다고 보는가? 라는 질문에 내란죄가 확실하지 않다는 응답률 47%, 내란죄가 확실하다는 응답률 50%, 잘 모른다 3%로 집계됐다. 이 역시 언론을 장악한 좌익들이 더 이상 밀려서는 설 자리가 없다는 절박함으로 전후 대대적으로 공세를 취한 결과 여론이 잠시 정체된 결과로 분석된다. 연령대별로 내란죄가 확실하지 않다는 응답은 18세에서 29세까지 53%, 60대 59%, 70세 이상 51%로 높고 30대 44%, 40대 35%, 50대 40%로 낮다. 지역별로는 서울 51%, 대구 경북 50%, 부산 울산 경남 57%는 높고 인천 경기 47%, 대전 세종 충청 38%, 광주 전라 25%, 강원 제주 47%로 낮다. 헌법재판관들은 공정한가에 대한 공방. 이번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결정할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의문을 갖고 있다는 응답률이 49%, 의문을 갖고 있지 않다 45%, 잘 모르겠다는 6%였다. 연령별로 18세에서 29세까지 49%, 30대 50%, 60대 62%, 70세 이상 49%로 60대에서 의문을 갖고 있다는 답변이 가장 높았던 반면 40대 43%, 50대 40%에서는 의문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다. 지역별로는 의문을 갖고 있다는 답변이 서울 51%, 대구 경북 53%, 부산 울산 경남 63%로 높았던 반면 인천 경기 46%, 대전 세종 충청 39%, 광주 전라 39%, 강원 제주 45%로 기록됐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나 내란죄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낮은 지지율과 내란죄가 확실하지 않다는데 미온적이었던 인천 경기 지역에서의 응답률이 내란죄가 확실하다는 응답률과 동일한 46%를 기록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과 좌익들의 여론몰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누가 봐도 편파적인 재판 진행 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다 장외 집회가 주로 서울과 PK와 TK 지역에서 열리다 보니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더 빨리 좌익들의 선전선동에서 깨어나고 있고
그런 지폐가 별로 없는 지역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하여 여전히 좌익 언론들의 여론 공작이 먹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도 속도의 차이는 있으나 점차 잘못된 것을 깨우쳐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시간상의 문제라고 본다. 바로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장악한 좌익 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졸속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서두르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도 이미 객관적 여론에서 압도적으로 우세를 보이고 있는 애국 세력들에 대한 여론이 갈수록 힘을 받고 있어 헌법재판관들도 결국 탄핵 기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비상계엄 헌재 증언에 92%가 관심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증인들의 헌법재판소 진술 내용에 관심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92%였으며 전 지역에서 헌재 증인 진술에 관심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90% 이상, 전 연령대에서도 88% 이상이 관심 있다는 응답을 하였다. 연령별로는 18세에서 29세까지 88%, 30대 91%, 40대 95%, 50대 96%, 60대 95%, 70세 이상 88%로 50대가 가장 높게 나왔다. 지역별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증언 내용에 관심 있다는 답변이 서울 92%, 인천 경기 93%, 대전 세종 충청 90%, 광주 전라 94%, 대구 경북 95%, 부산 울산 경남 92%, 강원 제주 91%로 기록됐다. 이 부분에서 특이한 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나 불공정성 등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40대와 50대들의 관심도가 더 높다는 것이고, 지역적으로도 가장 비판적인 전라도나 제주도 등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42%, 더불어민주당 36%. 이번 조사에서 정당별 지지율은 국민의힘 지지율 43%, 민주당 지지율 39%로 6% 오차범위 내 지지율 차이를 보였다. 이는 지난 1월 30일에서 2월 1일 이틀간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 43%, 민주당 지지율 39%에서 국민의힘은 1%포인트, 민주당 3%포인트 각각 하락한 수치다. 양 정당 모두 지난주보다 하락하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더 크게 하락한 점이 눈에 띄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 한남동 집회를 계기로 청년층들의 급속한 각성에 이은 청년층들이 애국 세력의 중추적인 세력으로 결집하는 현상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며, 이런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연령별로는 18세에서 29세까지 국민의힘 45%, 민주당 27%, 30대 38%, 37%, 40대 31%, 45%, 50대 34%, 43%, 60대 55%, 27%, 70세 이상 52%, 33%로 나타났다. 연령별 정당 지지율에서 특징적인 것은 18세에서 29세까지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주 40%에서 이번 주 27%로 13%포인트나 빠졌다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국민의힘 46%, 민주당 30%, 인천 경기 41%, 36%, 대구 경북 57%, 28%, 부산 울산 경남 51%, 30%, 강원 제주 39%, 27%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 반면 대전 세종 충청 37%, 40%, 광주 전라 18%, 57%로 충청권과 전라권에서는 낮게 나타났다.